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상호고요. 프로필은 뭐 어차피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으니까 프로필은 보시고. 자, 우리가 재경관리사인데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재경관리사 들어온 사람들은 회계를 지금 전산 쪽으로 2002년부터 전산이 시작이 됐어요. 전산회계가. 그래가지고 이론을 다 전산으로 실기로만 하니까 이론 실력 있는 사람들이 벌써 지금 10년이 넘어, 10년이 뭐야? 20년이 다 돼가는데 전산으로만. 그래서 이론이 지금 너무들 안 돼가지고서 재경관리사 그러면 어려운 건 아닌데 기초들이 다 없으니까 상당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3일 회계법인에서 우리나라 공인회계사가 제일 많은 곳이죠. 여기가 3일 회계법인에서 주최를 하는 요게 최상위의 단계다 그래요. 최상위의 단계다. 한마디로 이론하고 실무가 다 겸비되어 있는 게 재경관리사예요. 재경관리사. 최상위의 단계.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세무사 바로 밑에 단계가 재경관리사예요. 세무사 바로 밑에. 그럼 이제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을 안 할 거면은 마지막 회계야, 마지막 회계. 마지막 회계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깊이 배워야 돼요. 이제 끝이야 끝. 회계, 세법, 원가까지 여기서 다 끝이기 때문에 세무사 안 갈 바에야. 그래서 깊이 배워야지. 회계 배우는데 간단히 그냥 전산가치론 붕괴해서 입력하고 끝 그런 회계가 아니야 이제 앞으로. 그래서 시장이 실무 시장에서 실기 시장에서 지금 이론 시장으로 넘어와 버렸어요. 20년이 됐기 때문에 전산이 이론이 너무 머리에 안 들어 있는 거야. 전국적으로 그래. 강사도 마찬가지야. 선생님들도 공부를 안 해. 전산만 하니까. 그래서 회계 실력자들이 지금 과거에는 엄청 많았는데 지금 실력자들이 너무 없어요. 실력만 쌓으면 어디든지 이건 취업할 수가 있어. 지금 취업할 때가 다른 건 없어요. 회계는 무궁무진해. 실력만 쌓으면은 어디든지 갈 수가 있고 회계 쪽은 아직까지는 다른 거 지금 취업할 데가 없잖아요. 그죠? 회계는 무궁무진해. 근데 어려워. 근데 프로가 돼야 돼. 프로가 안 되면은 어디든지 지금 갈 데가 없다. 이제 새로 이제 바뀐 국제 회계 기준으로 우리가 회계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어디 들어갈 데가 없어요. 이제 실력이 없으면은. 그래서 어려워. 근데 깊이 배워야 돼. 어려우면 어떻게 또 반복하고 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지. 그래서 이 재경관리사에서 과목이 이제 재무회계 하고 그 다음에 관리회계, 원가회계겠죠. 관리회계, 그 다음에 세법, 세무회계 이렇게 해서 세 개 회계를 다 보는 거야. 회계를. 그래서 재무회계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중급 회계에다가 고급 회계가 추가가 됐어요. 중급 회계에서 원래 이제 중급 회계인데 고급 회계가 몇 단원이 더 들어가 있다. 그래서 재무회계는 IFRS 유럽 회계. 그러니까 회계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나로 통일이 됐어요. IFRS 국제회계 기준. 그래서 우리 한국도 채택을 했다 이거지. 그건 좀 이따 이해를 하면서 회계를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중급 회계는 국제회계 기준으로 유럽 회계로 이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할 거고. 이게 언제부터 바뀌었느냐? 2011년부터 유럽 회계로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지금 현행 회계를 하고 있잖아. 이미 시장도 고급 회계 시장으로 바뀌어버렸고 회계 시장이. 근데 현행 회계를 배우고 있으니 되겠어요?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으로 재무회계는 국제회계 기준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 관리회계는 요새 이제 그 원가 담당자들 과거에는 회계 담당자들이 몸값이 많이 올랐는데 지금 이제 원가 담당자들 몸값도 엄청 올랐어요. 왜냐면 원가 공개, 원가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원가가 중요하다 이거야. 원가가. 이 정도 배웠죠. 간접 원가라는 거. 이제 추적이 불가능한 거. 그리고 간접 원가가 가면 갈수록 증가가 한다 이거지. 사람이 할 일이 없는 거야. AI가 다 해버린다 이거지. 그래서 과거에는 원가 계산을 간단히 그냥 생산량 갖고 원가 계산을 했는데 이제 안 그래. 요 간접 원가가 계속 증가됨으로 해서 정확한 원가 계산을 하자. 그래서 원가 담당자들도 몸값이 엄청 올랐어. 원가 담당자만 따로 뽑는 데도 있고 그래요. 원가가 그만큼 중요해졌다. 이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러분이 전산에서 배웠던 건 옛날 전통적 원가 계산이야.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도입을 해서 활동기준 원가 계산. 원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관리회계에 가서 배울 건데 이게 관리회계가 너무 중요해졌다. 원가 관리회계가. 계획을 짜고 제품을 하나를 만들어서 시장에 얼마에 내놓을 것이냐. 그런 거 의사결정을 하는 거다 이거지. 그래서 원가도 정확히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세무회계는 우리가 부가가치세법 3대 세법이 있는데 부가가치세법하고 법인세법 순서도 이대로 강의가 들어갈 건데 그 다음에 소득세법 요 3대 세법에다가 국세기본법 세법보다 우선한다 국세기본법이 국세기본법이 한 5문제 정도 이렇게 나와요. 간단하게. 근데 이제 3대 세법 이걸 완전히 알아야 돼. 3대 세법을. 그래서 세법 강의도 여기서는 여러분이 시험 문제는 어렵지가 않아. 시험 문제는 그냥 거의 회계 원리식이에요. 근데 범위가 너무 넓어. 전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쉬운데도 전국적으로 20% 정도 밖에 합격률이 안 나와. 근데 우리 학원은 80%, 85%. 내가 끝나면 세무사 기출문제를 가지고서 문제풀이를 우리가 해줘요. 지금 우리가 160시간인가 그러는데 끝내지도 못해 다른데 전국적으로. 세 과목을 다 못 끝내요. 근데 우리는 100시간이면 딱 요거 3개 다 끝나. 100시간이면. 문제 다 풀고 하나도 안 빼고 문제 싹 풀고도 100시간이면 우리는 끝나. 정주 못 끝내 이걸. 160시간을 줘도 거의 끝내거나 그러고. 그래도 빨리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강의 자체가 세무사 1차 객관식 강의로 강의가 들어가요. 이왕 배우려면 마지막 회계니까 깊이 배워버려야지. 요건 어려운 거니까 빼고 넘기자. 안 돼 그렇게 배우면은. 어려운 건 다시 한번 실무기 때문에. 실제 회사 가서 툭 치면 툭 나와야지. 그냥 겉핥기로 배우면은 금방 합격하지 뭐. 합격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뭐 한 50시간이면 끝나요. 뭐 문제만 계속 풀면 되지 뭐 그거지고. 근데 안 돼. 프로가 돼야 돼. 관리사잖아 관리사. 재원관리사. 그래서 얘가 40문제 단원별로 2-3문제씩 좀 중요한 단어는 4문제 정도 막 나와. 40문제. 그 다음에 원가회계가 여기 원가회계에서 한 10문제 관리회계에서 30문제 이제도 40문제 이렇게 세법 요거 5문제 10문제 15문제 10문제 이렇게 해서 해도 40문제 120문제 아니야 그죠? 요걸 갖다가 2시간 반에 푸는 건데 절대 못 풀어. 40문제 다 풀고 그 다음에 요거 다 풀고 끝났어. 시간이 2시간 반이. 요거 손도 못 대요. 손도 못 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빨리 푸는 방법 70점 넘어야 되니까 이거 과목당 70점이야. 그래서 과목당 70점 과락이. 그러니까 뭐 문자 온 거 보면은 재무 90점 그 다음에 세법 85점 원가관리 67.5 떨어지는 거야. 한 문제 때문에. 이런 사람이 거의 대반이야. 대반. 하나 때문에 또는 하나 두 개 때문에. 2과목은 무조건 넘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 때문에 떨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시험 문제는 회계 원리야. 근데 범위가 넓어갖고 시간 안에 풀지도 못하고.
그래서 천천히 해서 지금 한 달 반에 3과목을 다 끝내 실무까지 다 끝내기 때문에 반복을 계속해야 돼. 한 달 반에 모든 회계, 원가, 관리, 세법까지 다 끝나버리는 거야. 세법도 시험 문제 외에 세법 개론식으로 강의를 해주기 때문에 세법 개론식으로 세무사 공인회계사식으로 강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무니까 깊이 배우고 서브노트 잘 만들고 과목별로 서브노트 잘 만들어서 요거 취업해서 요거 갖고 이제 회사 가서 찾아서 실무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세법 개정되니까 지금 회계도 재무회계도 계속 개정이 되니까 국제회계 기준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개정될 때마다 책 살 수 있나 고쳐놓고 바로바로 개정세법 고쳐놓고 해서 서브노트를 잘 3권을 다 잘 만들어 가지고서 자기 걸로 만들어. 그렇잖아. 이제 회계는 취업할 데가 없어. 전문가적인 IFRS는 유럽 회계는 전문가적인 회계 담당자를 요한다 그래. 과거같이 뭐 격리 실무 한 달 배워갖고 뭐 회계 담당자 그런 데가 없어. 취업할 텐데 요거밖에 없고 지금 다른 거 취업할 데가 어딨어. 그래서 어려워. 깊이 툭 치면 툭 나오게. 그렇게 해서 회계 세법을 배워야지. 전국적으로 분계해서 입력하고 엔터하고 웃고 뛰어다니면 합격증 나오고, 그지? 머리에 남는 거 없고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전산세무 1급 같은 건 경우에도 재경을 배우고 들어간 사람들은 한 번에 그냥 붙어. 왜냐면 이론 15문제 2점짜리 있잖아. 2점짜리. 그죠? 요거 5문제, 요거 5문제, 5문제. 여기서 다 배워버리는데 뭐. 그럼 30점 맞고 들어가는 거야. 30점. 그러면 전산 부가세 신고서나 법인 조정 한두 개만 하면 40점 나와버려. 70점 넘어와 버리는 거야. 근데 전국적으로 이론 찍으세요 그러잖아. 다 해. 이거 어떻게 다 해줘. 그러니까 찍으세요야. 실기 갖고 어떻게 70점을 맞아. 그죠? 절대 못 맞지. 절대 못 맞게 돼 있어 실기를. 그래서 전산세무 1급에 합격률이 많이 안 나와. 근데 재경 듣고서 전산세무 요새 1급 많이 따니까 그거 가면 그냥 합격이지 뭐. 30점 맞고 들어가면은. 실기 몇 개만 입력해도 그냥 합격 아니야? 근데 전국적으로 안 그러지. 포기하고 실기만 하는 거야 실기만. 그래서 마음을 잡아야 돼. 재경관리사는. 책에 없는 거 책은 보고 강의를 안 해요. 책은 보고 강의를 안 하고 책에 없는 게 싹 들어갈 거야. 실무까지. 책은 나중에 이제 얘도 어차피 시험이니까 연수 문제 풀 때만 책을 보고 여기만 보면 돼. 그리고 가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모르는 거 체크했다가 다시 반복하고 재무 끝나고 원가관리 들어갈 건데 원가관리 들어가면 재무 다 잊어버려. 그 다음에 원가관리 끝나고 세법 들어가면 원가 다 잊어버리고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근데 차변 대변 모르는 사람도 붙었어요. 우리는 차변 대변 모르는 사람 분계 포기 하고 공부했는데 그 사람 문제가 다 와 있어. 재무 85 세법 90 원가관리가 80 차변 대변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분계는 포기를 해버렸다. 분계 안 차변 대변 모르는 분계를 어떻게 해. 제끼고 그냥 푸는 거지. 그래도 붙는 건데 범위가 넓으니까 이해를 하면서. 그러면 IFRS를 이해를 해야 돼. 여러분이 회계를 배우는데 무턱대고 그냥 뭐 회계란 이렇게 해서 막 배우고 끝이야. 그 회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몰라.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배웠으면. 그죠? 탁 날려야지. 회계가 뭡니까? 몰라. 다 배웠는데도. 그래서 이해를 하면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IFRS를 이해를 할 건데 우리 현행 회계는 기업 회계, 우리 현행 회계고 그 다음에 US GAAP 그래서 요거 미국 회계, 그 다음에 IFRS 그래서 요게 유럽 회계. 이렇게.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여지껏 여러분이 회계 처리한 게 어떤 걸 가져와서 번역했나? 미국 걸 가지고 와서 미국 회계를 가지고 와서 번역을 해서 여지껏 사용한 거야. 그 미국 회계가 그렇게 복잡한 거야.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과거엔 특별히 특별 손실 막 이렇게 나눴다 이거지. 너무 복잡하더라. 야 회계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 간단하게 하자. 간단하게. 그게 유럽 회계야. 간단하게 하자. 왜 복잡하게 하냐 이거야?
유럽회계 이렇게 그냥 재무상태표도 그냥 자산 다 묶어버려도 돼. 이렇게 하나로. 부채 묶어버려도 되고, 그 다음에 자본 이렇게 다 묶어가지고서 이렇게 세무서에 제출해라. 뭘 복잡하게 막 유동, 비유동, 투자, 유용 막 이렇게 나누냐 이거야. 복잡하게 그러지 말고 묶어라. 이게 유럽회계야. 간단히 작성을 해라. 작성을 해서 세무서에 제출해라. 그럼 뭐가 되겠어? 주석사항이 어마어마해지겠지. 그죠? 주석이라는 거. 그래서 야 유럽회계로 통일을 하자. 그럼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한국은 이미 채택을 했고 일본은 그대로 미국 회계 쓰고, 그래 그러면은 유럽회계로 통일을 할 건데 미국 회계를 일부 반영을 시켜줘라. 그래서 이거 나눌 거야. 우리 유동과 비유동으로. 유동과 비유동으로 이렇게 나눌 거다 이거지. 이렇게 회계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국이 채택한 유럽 회계를 채택한 그 이유가 뭐냐? 유럽 회계를 채택한 이유가 뭐냐? 회계를 이렇게 배워야지. 그냥 자, 자본시장이 지금 국제화되어 있다 이거죠? 자본시장이 국제화되어 있다. 한마디로 주식이라는 그 종이 쪽지 하나 가지고, 그지? 전 세계가 흔들리는 거야. 국제화됨에 따라 세계는 하나다. 그래, 그럼 통일된 회계 원칙을 정하자. 통일된 회계 원칙이 필요하다 이거야. 필요하다. 왜 그럼 회계를 통일시키느냐? 자, 외국 기업들이, 이게 이유야. 채택한 이유. 외국 기업들이 우리 한국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다 이거지. 외국 기업이 우리 한국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은 뭘 하겠어요? 재무제표 분석을 해. 그지? 재무제표 분석을 하겠지 뭐 투자하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미국 회계로 되어 있으니까 유럽 애들이 재무제표 분석 못해. 할 수가 없어.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기업의 가치를 인정을 안 한 거야. 최하위야 최하위. 인정 분석할 수가 없는데 뭐. 최하위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유럽 회계를 채택을 한 거다. 지금 자유자재로 이제 투자도 맘대로 하고 또 재무제표 분석 안 해도 되니까 똑같으니까 유럽 회계니까 비용도 적게 들고 분석하는데 그런 좋은 점이 많이 생겼다 이거지. 그러면은 IFRS가 중요시하는 게 뭐냐? 유럽 회계가 중요시하는 게 뭐냐? 한마디로 야 자산 재평가해라. 자산 재평가야. 자산 재평가.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현행회계는 토지를 10년 전에 1억에 이렇게 샀다 이거지. 토지를. 이걸 뭐라 그래? 배웠죠? 역사적 원가. 그지? 역사적 원가. 현행회계는 옛날 역사적 원가로 적어라야. 근데 이게 지금 시장 가격이 100억이더라 이거지. 땅값이 올라서 100억이더라. 그러면은 현행회계는 그냥 1억 적어라야. 1억 적어라야. 그런데 IFRS는 야 100억 적어라. 100억. 자산 재평가할 수 있게 해놨다 이거지. 그래서 공정가치, 페어밸리, 공정가치로 자산 측정해라. 시가로. 이제 시가라는 말을 안 써. 공정가치 그래서 페어밸리 그래서 공정가치 그래. 야 공정가치로 시가로 평가해라. 평가해서 100억 넣어라. 100억 넣어라. 100억으로. 그럼 자산이 99억이 증가되면 부채는 그만큼 감소되는 거야. 그지? 자본이 증가되고 기업 가치가 어마어마해지지. 물론 토지 건물이겠지만 이렇게 자산을 재평가해라. 공정가치. 요걸 허용을 한 거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연결재무제표 작성이야. 연결재무제표 작성. 들어봤죠? 안 들어봤지 뭐.
연결 재무제표 고급 회계, 고급 회계. 이런 걸 알아야 돼. 이제 회계 담당자든 회계 쪽으로 취업을 하려면은. 이 촬영 때문에 물 칠판을 쓰고 있는데, 자, 고급 회계, 고급 회계. 이게 연결 재무제표. 맨 공인회계사, 세무사 시험에나 나오다가 이제 회계 시장이 바뀌어 버렸으니까,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할 줄 알아야 돼. 그럼 연결 재무제표라는 건 뭐냐면은 2개 이상의 기업을 하나의 단일 기업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단일 기업을 보고 재무제표를 작성해라. 2개 이상의 기업을 하나의 단일 기업으로 봐버린다 이거지. 그러면은 삼성 같은 경우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 바이오 다 하나의 외국에 나가 있는 자회사까지 다 합쳐서 하나의 기업으로 봐라. 그래서 재무제표를 작성해라. 그게 연결 재무제표야. 기가 막히게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다 합치면은 세계 1위지 세계 1위. 이게 연결 재무제표야. 2개 이상의 기업 다 묶어라 하나로. 단일 기업으로 보고 재무제표를 작성해라. 그래서 IFRS가 중요시한 게 자산 재평가할 수 있게 만들어놨고 공정가치로. 그 다음에 연결 재무제표 작성. 요거는 이제 나중에 실무 중급회계가 여러분이 잘 되면은 연결 재무제표 요거 작성하는 방법만 배우러 오면 돼. 이건 토요일날 특강할 때 5시간 딱 끝나는 거야. 이런 거는 특강 회사 직장 취업해서 이제 회사 다니면서 주말에. 그러면은 여러분이 유럽 회계는 회계 전문가를 원한다 그래. 회계가 아주 전문가를 요한다 그래. 유럽 IFRS. 그거 간단히 배워서는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에서 주석 배웠죠? 주석 그지? 주석이라는 건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에 못 들어가는 거, 본문에 못 올리고 따로 별지에다가 다른 종이에다가 따로 적어놓는 게 주석이잖아. 현행회계는 이 주석사항이 이것도 이제 현행에는 한 5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 주석사항이. 근데 IFRS 아까 간단히 작성해라 그랬잖아. 주석사항이 IFRS는 2,000, 3,000페이지 막 되지 이제. 예? 2,000, 3,000페이지. 주석사항이 어마어마해진 거야. 그럼 이걸 주석을 누가 작성해 주느냐? 공인회계사가 작성해 준 거 아니야? 돈 주니까 그지? 근데 IFRS는 회계 담당자 네가 작성해라야. 그래서 이것도 주석 나중에 공부하면서 주석사항도 배워야 돼. 작성하는 방법. 네가 작성을 해라. 물론 돈 주면은 공인회계사가 작성해 주겠지만 회계 담당자가 네가 작성해라야. 그러니까 다 배워버려야지 여기서. 그 다음에 우리가 회사에서 법인 차를 한 대 샀다. 그럼 이거 몇 년 동안 사용할 것이냐? 사용기간, 내용연수지 내용연수? 내용연수 사용기간을 정해서 내용연수를 정해서 이거 몇 년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내용연수를 정해서 세무서에 신고해야지. 그걸 갖다 신고 내용연수 그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기준으로 딱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어. 차를 한 대 사면은 기준으로 한 10년 사용하겠지. 건물을 하나 취득을 하면은 50년 사용하겠지. 이렇게 기준으로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어. 사용기간이. 그러면 이걸 보고서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25% 범위 내에서 이런 걸 이제 뒤가 다 배워.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정해서 7.5 그럼 8년 기준을 10년 정해놨는데 25% 빼니까 8년 해서 세무서에 신고하고 이렇게 했다 이거지. 근데 IFRS는 야 그러지 말고 네가 정해라 회계 담당자. 이걸 딱 보니까
회계 담당자 생각으로 한 5년 사용할 것 같대. 그럼 5년 세무서에 신고하는 거야. 담당자 네가 정해라 얘가 회계 담당. 그거 얼마나 중요해졌어. 그러는데 보니까 더 사용을 할 것 같대. 고장이 안 나는 거야. 변경 신고하고. 매년 변경 신고할 수 있게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주석사항도 회계 담당자가 본인이 작성해야 되고 내용연수도 본인이 정해서 세무서에 신고하고 이렇게 해라 이거지. 물론 돈 주면 다 해주겠지만은 이렇게.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회계 담당자로 취업을 하려면 완벽해야 돼. 탁 튀어나와야 돼. 왜냐면 매년 연봉 협상하냐? 매년 연봉 협상? 그래가지고 두세 번 이렇게 옮기면은 이제 6천, 7천 넘어가지. 두세 번 쫙 이제 연봉 협상에서 넘어가면 이제 회계 담당자로 딱 자리에 앉으면은 기가 막힌 거 아니야? 회계 담당자? 회사 돈을 주무르는데, 이제? 근데 어렵다고 안 해. 맨 횡령하는 놈들 다 회계 담당자들이야. 횡령하는 애들. 그래서 어려워. 깊이 배워야 돼. 요것만 잘 배우면은 이제 실기 같은 건 나중에 특강용이니까 다 건설업 회계 그러면 5시간 실무 토요일 날 5시간 싹 끝내버리는 거지. 무역회사 취업했다 그러면 수출입 회계 5시간 실무 딱 끝나버리지. 그래서 깊이 어려워도 체크해서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마지막 끝내야 돼. 여기서 어디 가서 이제 회계 세법 이렇게 들을 거 없어. 내가 깊이 때려줘 버려요. 아주 돌아버리게. 그리고 예제 문제가 어차피 얘들은 예제 문제가 거의 공인회계사 문제야. 예제 문제가. 다른 데는 예제 문제 안 풀잖아. 그 공인회계사 문제는 뭐하러 풀어? 재경관리사에서. 근데 우리는 다 풀고 갈 거야 나는. 싹 풀고. 그러면 이까지가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지. 범위가 넓어서 죽는 거지. 범위가 넓어서. 아예. 자 그러면은 IF 요렇게 또 이제 시험이니까 시험도 맞춰야 되니까 IFRS하고 현행회계하고 비교하는 거. 이거 이해를 해야지 회계를 배우려면은 IFRS하고 현행회계를 비교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자 의결권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게 IFRS는 몇 프로를 초과해야 되냐면은 50% 초과 소유주주가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 IFRS는. 근데 우리 현행회계는 몇 프로예요? 모르지. 30% 초과. 현행회계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게 30% 초과인데 또 소유주주가 아니고 최대주주 그래. 최대주주가 의결권을 갖고 있다. 그런 건 우리 시험은 아니고 세무사 시험 문제고 의결권 이런 거는. 그러나 배울 때 싹 배워버리지 몇 개 되지도 않는 거. 그 다음에 IFRS는 자회사의 범위를 어디까지를 자회사로 볼 것이냐. 전 세계야 전 세계. 국내에 다.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 있는 삼성 같은 경우 자회사 그런 거 싹 다 합쳐서 연결 재무제표 작성하는 거야. 어마어마하지 재무상태표가. 그런데 현행회계는 국외는 쳐다보지도 않았잖아. 자회사를 국내에 있는 것만 현행회계에서는 자회사로 본다 이거지. 자회사로. 이해를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가서 IFRS는 우리 시험 문제 원칙 중심이다 그래. 원칙 중심이다. 그런데 현행회계는 규정 중심이다 그래.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은 IFRS는 원칙 중심 최소한의 개정 과목만 딱 만들어 놨어. 이게 100개도 안 돼. 100개도 안 돼. 업종별 해봤자 최소한의 개정 과목만 만들어 놨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맘대로 해라 이거야. 기타 자산, 기타 부채, 기타 비용, 기타 수익 다 묶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최소한의 계정 과목은 사용하고 몇 개 되지도 않아. 다양성을 나머지는 니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다양성을 부여한 거야. 그래서 원칙 중심이야. 원칙 중심. 최소한의 계정 과목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그래서 기타 수익, 기타 비용 싹 묶어버리는 거야. 의미 없어. 그런데 현행회계는 어떻게 된 거야? 규정 중심이다 이거지. 현행회계는 규정 중심이다. 한마디로 구체적으로 정형화되어 있다 이거지. 정형화되어 있다. 한마디로 계정 과목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다 이거지. 그지? 그게 업종별로 싹 더하면은 이렇게나 많어. 99,999개. 이야. 이 과거 회계 2001년까지는 수기로 했잖아, 수기로. 2002년부터 노무현 대통령 그때 들어오면서 전산을 내가 써줬어, 전산. 전산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노무현 대통령한테 브리핑 한다고 여성부 장관이. 그래서 내가 전산에 대해서 써줬는데, 이거 다 외웠잖아, 그때 그 회계 담당자들은. 99,999개. 계정 과목 이름이. 에? 뭐 소모품비, 여비교통비, 광고 선전비 막 에? 그만 업종별로 업종. 이게 뭐 이렇게 필요하냐 이거야. IFRS는 간단히 해라, 간단히 해라. 그리고 다 합쳐버려라. 기타 비용, 뭐 광고 선전비, 수선비 막 하지 말고 에? 기타 비용, 기타 수익 이렇게. 그러나 최소한의 계정 과목은 살려야 된다 이거지. 나머지는 이제 니네 알아서 해라. 그래서 미국 회계, 우리 현행회계가 같이 들어갈 거야. 여기서 이제 현행회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여튼 시험이니까 원칙 중심이야. 원칙 중심. 현행회계는 규정 중심. 이건 우리 시험 문제 자주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가서 IFRS는 주석 중심이다 그래. 주석 중심이다 그래. 근데 현행회계는 본문 중심이다 그래. 너는 그냥 읽어봐라고 해주는 거야. 그럼 또 배울 때 싹 배워버려야지. 주석 중심, 본문 중심. 요것을 이해를 해야 돼. 회계를 배우는 사람은. 그래서 IFRS는 주석 중심, 재무상태표 위주의 회계다 이거지. 재무상태표하고 현금 흐름표를 중요시한다. IFRS는 재무상태표하고 현금 흐름표를 중요시한다. 그런데 우리 현행회계는 손익계산서하고 현금 흐름표를 중요시했어. 현행회계는 손익계산서하고 현금 흐름표를 현행회계는 중요시한다 이거지. 중요시한다. 그럼 이해를 해야 돼. 자, 과거에는 손익계산서 위주의 회계야. 우리가 그 손익계산서 위주의 회계를 했다 이거지. 한마디로 무슨 소리냐. 그 회사가 장사를 잘해서 이익이 많이 생기면은 투자하고, 네? 투자하고 또는 은행에서 돈 빌려주고, 그 회사가 이익이 적게 생기면은 투자 안 하고 돈도 안 빌려주고, 이렇게 장사를 하는 거 보고 영업 성적을 보고서 투자를 하거나 기피를 하거나 의사결정을 했다 이거지. 근데 이제 지금은 이런 회계가 없어. 지금은 손익계산서 위주의 회계를 하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해야 돼. 재무상태표 위주의 회계로 바뀌었다 이거지. 전 세계적으로. 그럼 재무상태표 위주의 회계는 뭐냐? 그 기업이 장사를 하든지 말든지 재산 상태가 견고하면 좋으면은 재산 상태 보고 하는 거야. 재산 상태가 견고하더라, 좋더라. 이제 투자 들어가는 거야. 돈도 빌려주고. 그런 재무상태표 위주의 회계로 바뀌었다 이거지. 당연히 재산 상태가 견고하면 장사도 잘하겠지 뭐, 그지? 망하지는 않는다 이거지. 망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손익계산서 위주의 회계에서 재무상태표 위주의 회계로 바뀌었다. 전 세계적으로. 재산 상태 보고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거야. 주식 사고, 이렇게.
그런데 금융위원회에 모든 법인들은 재무제표가 올라와 있으니까 금융위원회에 올라와 있다. 거기 들어가 보면은 출력을 할 수가 있게 해놨는데 다 분식회계야. 분식회계. 들어봤죠? 분식회계? 다 가짜야 가짜. 그런데 가짜로 안 해놓으면 어떻게 해? 아무도 안 들어와. 그래서 회계 담당자가 할 일이 뭐야? 우리 회사를 이렇게 잘 포장을 해서 회계 담당자가 할 일이야. 잘 포장을 해서 시장에다 내놔야 된다 이거지. 그래야지 투자자도 들어오고 은행에서 돈도 빌려주고. 그러지 지금 현재 고지고대로 그대로 시장에다 내놨대. 아무도 안 들어와. 돈도 빌려주지도 않을 뿐더러. 에? 그래서 회계 담당자는 마지막 분식회계까지 하지 말라 그래도 안 할 수 있어? 삼성바이오 그지? 분식회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지. 회계 담당자면 분식회계까지. 이게 다 가짜야 가짜. 그래서 그냥 의사결정 안 해 이거 보고. 그럼 뭘 갖고 하느냐? 이 현금 흐름표를 가지고서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우리들이 그 기업 딱 들어가서 현금 흐름표. 이 현금 흐름표는 뭐냐면은 1년 동안 기간 정해놓고 그 기업이 현찰이 현금이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나갔느냐가 상세히 보여.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현찰 들어왔다 나갔다는 게 상세히 보인다. 요거 가지고서 회계 정보 이용을 하는 거야 원래. 이런 거 쳐다보지도 않아. 요거 갖고. 에? 근데 이제 분석은 들어가지. 재무제표 분석. 현금 흐름표하고 뒤에서 배우는 거 한 주당 이익, 주당 이익. 그거 두 개 갖고 그 기업의 주당 이익, 한 주당 이익 요거 두 개 갖고 원래는 회계 정보 이용자들이 다 정보를 이용을 하는 거야. 이런 거 쳐다보지도 않는다. 쳐다보지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회계를 배워야 돼. 그냥 대충 배우지 말고.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손익계산서 위주, 장사 위주에서 이제 재산 상태로 바뀌었다. 회계가 재무 상태로. 재무 상태가 견고하면 투자 들어가고 돈 빌려주고. 그러면 재산 상태가 좋으면 장사도 잘하고 있다 이거지. 그지? 장사도 잘 하겠지 뭐. 재산 상태 망하지 않는 데는데. 전 세계적으로 재무 상태표 위주의 회계로 바뀌었다. 이렇게 배워야 돼. 회계 배울 때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가서 IFRS는 연결 재무제표 작성이야. 우리 시험 문제. IFRS는 연결 재무제표 작성. 그런데 현행회계는 개별 재무제표 작성했다 이거지. 개별 재무제표 작성을 했다. 삼성전자 따로, 삼성생명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개별 재무제표를 작성했는데 IFRS는 야 합쳐서 연결 재무제표 작성. 우리 시험 문제 물어보는 거. 연결 재무제표 작성. IFRS는 공시 강화야. 이제 하도 시험이 재건관리사도 오래돼서 막 세무사 문제 그런 거 막 집어넣어. 하나씩 짧게. 그러니까 이걸 다 합쳐서 막 말을 섞어서 나오면 세무사 공인회계사 문제고, 간단하게 이렇게 원칙 중심 뭐 연결 재무제표 이러면은 우리 시험 문제고. IFRS 현행회계 비교. 주석에 대대적으로 공시야. 그래서 주석사항이 2,000, 3,000페이지 막 넘어가는 거야. 페이지가. 별지가. 주석사항이. 현행은 한 5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나 현행회계는 상대적으로 적은 공시 그래. 그래서 주석 공시가 현행회계는 그다지 많지 않다 이거지. 상대적으로 IFRS는 대대적인 주석 공시다. 안 어렵죠? 몇 번 읽어봐. 이런 거 몇 번 읽어보는 거야. 이렇게 해서 깊이 한 번에 끝내야지. 한 번에 끝내라. 그 다음에 가서 한두 개만 더 해보자. IFRS는 페어밸리 공정가치 측정을 허용 그래.
이것도 우리 시험 문제. IFRS는 공정가치로 측정해라. 공정가치. 허용을 한 거야. 그러나 우리 현행에게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역사적 원가로 옛날 산 금액으로 그대로 아직도 되어 있다 이거지. 아까 토지 1억으로 100억으로 해라. 100억으로 해라. 현행에게는 역사적 원가. 자, 그러면은 하나만 더 해보자. 하나만. 서브노트 잘 만들어야 돼. 그러면 IFRS 이제 유럽 회계로 전 세계가 유럽 회계 하나로 통일이 됐으니까 우리 한국 자체 내에서 회계를 제정할 수가 없어. 제정할 수가 없고 각국의 협업을 통해서 회계를 제정을 한다 그래. 이제 안 되지. 독자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통일이 됐는데 회계가 유럽 회계로 통일이 됐는데 한국 자체 내에서 제정하고 개정할 수 없다 이거지. 그래서 회계를 개정할 때는 각국의 협업을 통해서 제정한다. 이런 것도 우리 시험 가끔 물어보고. 그러나 우리 현행 회계는 독자적으로 제정을 했다 이거지. 미국 회계 가지고 와서 독자적으로 우리 현행회계는 개정을 하고 제정을 했다 이거지. 이제 안 돼. 이제 회계 개정하고 제정하려면은 여러 나라 협업을 통해서 이제 같이 제정하고 개정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국제회계 기준 회계 담당자로 국제회계 기준이다 그러면은 외국 나가서도 그래 똑같아. 이민 가서도 이제 회계 담당자로 취업할 수가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서 회계를 배워. 마지막 회계니까. 이해는 시험 문제는 이런 거 원칙 중심 연결 공정가치 뭐 이것도 가끔 물어봤고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럼 이거 요 정도만 이거 이런 거 빼버리면 빼버릴 게 뭐 있어, 그지? 이렇게 서브노트 잘 해가지고서 여기서 한 문제 무조건 나오니까 한 문제 맞췄지 뭐 40문제에서. 이해됩니까? 안 어려워. 노력을 해야 돼. 한 달 반에 다 끝내버려야지. 그러면은 회계를 딱 봐봐. 회계를 보면은 IFRS 하고 K자를 붙여서 KIFRS 이렇게 있어. 그럼 IFRS는 유럽 회계, 국제 회계 기준, 국제 회계 기준, IFRS. 일반 목적 재무 보고서야 여기. 일반 목적 재무 보고서. 일반 목적 재무 보고서. IFRS. 유럽 회계, 국제 회계 기준. 그걸 갖다가 한국이 채택을 했다 그래서 K자만 붙여서 KIFRS 그래. 이게 뭐냐면은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 KIFRS 한국이 채택한 국제 회계 기준. 그러면은 KIFRS 2011년부터 채택을 했어 벌써. 10년 넘었지. 2011년부터 상장 기업하고 금융권은 강제다 강제. 2011년부터 상장 기업하고 금융권은 강제로. 그럼 벌써 뭐야? 10년이 뭐야? 12년이 넘어가잖아 지금. 근데 아직도 전국적으로 현행회계를 배우고 있잖아. 이거 되겠어 이거? 10년이 넘었는데 국제회계가 10년이 넘었는데 상장하고 금융권은 강제고 그 다음에 비상장 법인은 알아서 해라. 국제회계를 적용하든지 현행회계로 그냥 그대로 사용하든지. 비상장도 중견기업들 있죠. 중견기업들.
중견 기업들은 지금 거의 국제회계 기준이야. 중견 기업들 500억 1000억 매출 넘은 기업들은 싸 어차피 해야 되는 건데 뭐. 그게 조그만 회사들 중소 그런데 아직 현행회계 쓰고 있지만은 거의 국제회계로 넘어왔다 이렇게 보면 돼. 비상장도. 그러니까 면접 볼 때도 좀 중견기업 들어가면은 국제회계 기준으로 IFRS로 회계를 배웠습니다. 그거를 자소서에 대대적으로 이거 넣어야 돼. 자기소개서 쓸 때 국제회계 기준으로 1순위야. 우리만 써. 그거 누가 알고 그걸 어떻게 써? 못 써. 자소서에. 그러니까 어차피 자소서 준비 한 달 반 있다가 취업해야 되니까 자소서 쓸 때 국제회계 기준으로 회계 공부를 했습니다. 재경 어차피 딸 거니까 자소서 이걸 대대적으로 부각을 시켜야 돼. 이걸. 그럼 자소서 1등이지 뭐. 그리고 이력서에 남이 없는 자격증. 어차피 나중에 취업하고 또 재취업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 그지? 한 두 단계, 세 단계 건너가야 돼. 이직해서. 에? 그럼 6, 7천 넘어가는 거야, 그때부터. 처음에 누가 막 6, 7천 주나? 안 주지. 그러니까 잘 해서 공부하면서 이직 두세 번만 하면 6, 7천 되지. 그럼 딱 회계 담당자로 딱 안착이 되는 거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 이거 중급회계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 분석까지 할 줄 알아야 돼. 회계 담당자는. 재무제표 분석. 어떤 회사 대표가 뭐 차변의 붕괴 뭐야, 대변의 붕괴 뭐야 그런 거 물어보나? 절대 아니지. 그치? 저기 강남에 있는 모 기업 재무제표 빨리 출력해서 분석해봐. 딱 이런 거 던져주지. 이거 공식이야, 공식. 공식 한 20개만 외우면 어떤 기업이든 다 재무제표 분석 딱 돼버려. 중급 완전히 되면은. 중급 회계가 되면은 공식으로 분석을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상법 중에서 주식회사법. 그러니까 이거 페이지 1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이게 회계 담당자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왜냐면은 회사 대표가 상법, 주식회사법 물어보지 다른 거 안 물어봐. 붕괴 그런 걸 물어보겠어, 그지? 요거 재무제표 분석하고. 요거 100페이지 빼기 안 된다. 주식 발행하거나, 야 우리 주식 자본금 늘리자, 증자하거나, 야 우리 자본금 너무 많다, 줄이자, 감자하거나, 빨리 감자 절차, 증자 절차, 합병 절차, 그런 거 물어보는 거야. 근데 툭툭툭 쳐줘야지. 하면은 이건 끝났지. 연봉 협상 해주겠어, 안 올려주지?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이제 양도소득세 이런 건 이제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에서 돈도 안 된다고 또 너무 많이 막 복잡하게 개정이 돼 버리니까 들어서 안 한다고 안 해줘. 이제 본인이 해야 돼. 양도소득세. 회계법인에서 돈 줘도 안 해줘. 돈도 되지도 않고 이거 신고해 주는데. 그래서 여기서 세법 배울 때 내가 양도소득세 시험에서는 다음 중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 토지, 건물 뭐 이렇게 요거나 물어봐. 근데 양도소득세 공인중개사식으로 강의를 해줘. 2시간 동안. 자기가 신고할 수 있게. 이제 안 해준다니까. 돈도 안 되니까. 세무법인, 회계법인에서 신고해줘. 안 해줘. 돈도 안 되니까. 본인이 직접 양도소득세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이거 물어보는 거야. 소득세 뭘 물어볼 게 뭐 있어, 그지?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상속세 신고 좀 해줘. 회계 담당자 그러지. 그럼 어떻게 다음날 출근 안 해? 못하니까. 이런 게 다 5시간짜리야. 특강용 실무. 여기서 토요일날 하는데 상속증여세, 양도소득 다 특강용이야. 토요일날 딱 와서 회사 다니다가 5시간 딱 듣고 끝나는 거지. 이런 걸 해놔야지. 물어볼 걸. 상법 100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근데 중급회계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중급회계가 딱 되면은 이거 뭐 공식 외우고 이거 관리회계에서 다 거의 다 나와. 관리회계에서 기업 안전성, 영업 레버리지 이런 게 여기서 다 나와.
관리회계에서. 그래서 관리회계가 중요해졌다 이거지. 잘 배워야지 관리회계도. 그렇게 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무조건 IFRS다 이거지. 근데 지금 전국적으로 다 현행회계. 재경이나 세무사반 들어와야지 국제회계 기준이야. 나머지 전국적으로 다 전산 쪽에서는 다 현행회계야. 왜? 자, 그러면은 좀만 더 해보자. 그러면은 자, 회계를 보면은 회계를 한번 이렇게 딱 분류를 해보면은 어떻게 분류가 되냐면은 재무회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관리회계라는 게 있고, 세무회계라는 게 있고. 그런데 세무회계는 재무회계야. 원래는 세무회계가 기업의 회계를 국세청 회계로 바꾸는 게 세무회계야. 국세청 회계로. 그래서 세무회계는 재무회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회계는 크게 이렇게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이렇게 나눈다. 그럼 재무회계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배웠던 전산 쪽에서 배웠던 게 뭐냐면은 그게 회계 원리야. 회계 원리. 회계 원리. 지구상에 없는 회계.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중급 회계. 재무회계는. 그 다음에 고급 회계. 이렇게 배워야지 회계를 이렇게. 그러면은 여러분이 전산 쪽에서 배웠던 회계 원리, 지구상에 없는 회계다 이거지. 근데 왜 배웠냐? 중급 회계를 하기 위해서. 안 하고 이거 바로 들어오면 기절해 죽어버리지. 중급 회계를 하기 위해서 기초 회계 원리가 있던 거야. 그건 지워 없어져 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급 회계 시장이었잖아. 중급 회계. 중급 회계가 뭐냐? 한 개의 기업을 회계 처리했던 거야. 지금 삼성전자 따로, 개별 재무제표, 삼성생명 따로 이렇게. 근데 중급 회계 시장이었었는데 이제 고급 회계 시장으로 완전 바뀌어 버렸지 뭐. 회계 시장이 완전 고급 회계 시장으로. 고급 회계 시장은 뭐야? 2개 이상의 기업을 단일 기업으로 보고 재무제표를 작성해라. 연결 재무제표. 그 회계 시장이 고급 회계 시장으로 완전 바뀌어버린 거야. 환경이. 맨 공인회계사 시험에나 나오다가 연결 재무제표. 이제 중급 회계 시장에서 고급 회계 시장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근데 이제 중급 회계만 잘하면은 고급 회계는 연결만 배우면 돼. 우리 책에서도 고급 회계가 한 5과목 정도 나와. 5개, 6개 정도 고급 회계가 나오기 때문에 관계는 없어. 그래서 중급 회계만 잘하면은 고급 회계에서 연결 재무제표만 배우면 돼. 그게 중요한 거지. 근데 시장은 여기로 바뀌었다 이거지. 고급 회계 시장으로. 회계 시장이 바뀌었다. 그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관리 회계는 우리나라만 이렇게 나눠. 원가 회계하고 우리나라만 관리회계 이렇게 우리나라만 이렇게 원가회계하고 관리회계로 이렇게 나눈다. 우리나라만. 그럼 여러분이 배운 게 바로 뭐냐면은 그게 원가회계야. 여러분이 뭐 여지껏 배운 거. 원가회계가 뭐야? 추적이 불가능한 간접 원가를 다 집합을 시켜서 추적이 불가능한 간접 원가를 다 모아가지고서 각 제품에다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잘 나눠줘라. 원가 계산이 왜곡되지 않게 추적이 불가능한 간접 원가를 다 모아갖고 각 제품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잘 나눠줘라. 그걸 강조하는 게 원가 회계 아니야. 우린 뭘로 했었어? 생산량으로 했었자. 생산량이 많으면 많이 배분이 되고 생산량이 적으면 적게 배분이 되고 그거 갖고는 원가 계산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활동기준 원가 계산을 우리가 도입을 한 거고 한국도 이제 도입을 해서 활동기준 기업의 모든 활동을 다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원가 계산을 해라. 그래야지 정확한 원가 계산이 된다 이거지. 그걸 요하는 거야 전 세계적으로. 정확한 원가 계산.
지금 뭐 분양업들도 원가 공개 막 지금 계속 난리잖아, 그지? 원가 공개라고, 원가 중요해진 거야. 근데 없다 이거죠. 전통적 원가 계산 방법이야. 전통적. 그래서 이제 관리회계 쪽에 가서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이 여기서 우리가 도입을 한 거. 뒤에 가서 배울 거야. 각 활동별로 싹 다 공장 전체, 기업 전체를 활동을 분석해서. 그래서 관리회계라는 건 뭐야? 계획을 짜거나 통제를 하거나 낭비 방지, 통제를 하거나 의사결정을 하거나 이게 관리회계야. 제품 하나를 이렇게 생산을 해서 시장에다가 이걸 얼마에 내놓을 것이냐. 고객의 만족도도 봐야지. 그 다음에 경쟁 회사도 봐야지. 그지? 원가도 계산해야지. 이렇게 해서 시장에서 잘 내놔야지. 그래서 막 그런 게 있잖아. 아우, 이거 한번 시장을 싹 쓸어버릴까? 덤핑 빡 때려서 내놓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시장 침투 가격, 그래서 초기에는 싸게 내놨다가 천천히 값을 올리는 걸로 할까? 시장 침투 가격. 상층 흡수 가격으로 내놓을까? 에이, 비싼 가격 이렇게 내놨다가 천천히 값을 내리자. 상층 흡수 가격. 다 여기 관리액에 다 들어있는 거야. 가격 결정해서 시장에 내놓고 예산 편성하고 의사결정하고.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중요하게 됐다. 이건 없는 회계. 이거 그러나 우리 시험 문제도 10문제 나와. 원가회계에서. 종합원가까지 10문제 나오고 관리회계에서 30문제 나오고. 그 10문제 무조건 맞고 30문제 가서 12개 틀려야 돼. 12개. 이거 맞고 들어가면 여기서 12개 절대 못 틀리지. 그래서 원가는 거의 보면은 85, 90, 95 그래. 한 두세 문제 틀리고 그래. 재무가 어렵지. 계속 반복을 해. 계속 동영상 열어줄 테니까 반복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꽂고 자. 귀에 꽂고 자는 거야. 꽂고 자는 거야.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막 회계 얘기를 해. 해고 다녀 막 돌아다녀. 그렇게 한 달 반 동안 노력을 해야 돼. 그러면 어디든지 취업할 수 있지 뭐. 툭 치면 툭 나오게. 대충 설 배워서는 안 되고. 더 이상 끝이잖아. 회계, 세법, 관리까지 싹 끝. 전국적으로. 더 이상 배울 데 없지. 이렇게 여기서 듣고서 세무사 공인회계사반 들어가도 문제만 풀면 돼. 세무사 1차 객관식식으로 강의를 해줄 거니까. 어려운 거 체크해서 다시 한번 보고. 그렇게 해서 빨리 해서 취업을 해야 돼. 빨리 들어가야 돼. 취업. 자격증은 무조건 땄다고 보면 돼. 좀만 열심히 하면. 얘들은 연습 문제에서 거의 55%, 60% 나와. 금액 살짝 바꿔갖고 번호 살짝 바꾸고. 그러니까 연습 문제만 잘 풀고 있어. 그럼 나중에 내가 세무사 기출문제 문제풀이하고 그 다음에 얘들 기출문제 풀면 다 붙어. 우리 60시간 남아. 100시간이면 끝나. 근데 좀 천천히 하면 110시간 정도면 세 과목 다 끝나야 문제 싹 풀고 한 문제도 안 빼고. 50시간만 문제풀이. 전국적으로 문제풀이 해주는 데가 없어. 학원이. 못 끝낸다니까. 세 과목은 어떻게 끝내. 못 끝내. 우리 재무회계 요거 40시간 정도면 끝나. 원가관리 20시간. 세법 30시간 정도. 그래 90, 100시간이지 뭐. 본인이 노력을 해줘야 돼. 이거 범위가 넓기 때문에. 자,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자고. 쉬었다가